현재 함부르크에서 코펜하겐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경로는 어떨까요? 거대한 해저 터널이 이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유럽 전역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현재 건설 중인 페르마른 해협 고정 연결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라운 사실, 겉보기에는 하나의 터널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개별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스트랜드 잭을 이용해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극도의 정밀함을 기해 내려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강한 해류만으로도 페르마른 해협 프로젝트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엔지니어들은 그 구간을 곧게 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폰툰에서 끌어당기기만 해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엔지니어들은 참 기발하죠. 해저에 고정된 이 계류 로프를 보세요. 이 로프를 위로 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이 가시나요? 로프를 당기면 로프는 자연스럽게 곧게 펴지려고 하죠. 맞아요. 계류 로프가 곧게 펴지면 그 구간도 저절로 곧게 됩니다. 엔지니어들은 참 영리하죠. 실험적인 증거를 원하신다면 그냥 수직으로 당겨보세요. 와, 부재가 마법처럼 곧게 펴집니다. 폰툰에 연결된 스트랜드 잭이 이 들어올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구간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면 두 개의 안내 케이블을 모두 당기면 됩니다. 케이블이 짧아지면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려면 반대쪽 끝에 케이블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되죠.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안내 케이블을 활용하여 침지 공정 중 완벽한 2차원 이동성을 확보합니다. 간단하지만 천재적인 공학적 설계죠. 자, 여러분은 이 터널 구성 구간들이 개별적인 조각들이고 엄청난 정수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엔지니어들이 사용한 기발한 기술에 있죠. 이것은 앞서 설치된 터널 구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ROV를 이용해 이 구간을 점검하는 것인데요. 만약 ROV 점검 결과 구간의 가장자리가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수중 잠수부들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생기죠. 그들은 고압 물줄기를 이용해 터널 구간의 가장자리를 청소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곧 두 구간 사이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형성될 겁니다. 먼저 새 구간과 기존 구간 사이에 당김잭이 설치됩니다. 이제 당김잭이 작동되고 구간들이 밀착되죠. 지나 게스킷이라 불리는 이 큰 고무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풀링 잭이 작동되면 지나 게스킷이 압축되어 예비적인 방수 밀봉이 형성됩니다. 이제 두 구간 사이에 물이 갇혀 물주머니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죠.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 물을 빼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겠나요? 이 공간 내부의 압력은 음압이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고압이 요소들을 자동으로 더 단단하게 결합하게 만들 것입니다. 외부 기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구간들 사이에 자동으로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 구간들을 영구적으로 접합할 차례입니다. 작업자들은 음압 상태를 유지한 채 먼저 이음매에 오메가C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음매 부위를 영구적으로 밀봉하죠. 이제 격벽을 제거하면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기죠. 작업자들은 어떻게 격벽실에 들어가 오메가실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격벽의 문을 열자마자 음압이 사라지고 요소들이 다시 느슨해질 텐데 말이죠. 사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죠. 페르마른 해협 하단의 압력은 대기압의 거의 5배에 달합니다. 터널 구간 내부의 압력은 항상 1기압으로 유지되므로 이곳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격벽 사이의 압력이 1바까지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외부 수압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음매는 여전히 손상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페르마른 해협 프로젝트에는 흥미로운 혁신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짐작이 가십니까? 하부층은 차량 통행용이 아니라 변압기, 개폐기, 펌프와 같은 기계 및 전기 설비를 위한 전용 공간입니다. 페르마른 해협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구간이 10개 있으며 이를 특수 구간이라고 부르죠. 특수 구간은 폭이 약간 더 넓으며 갓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지 보수팀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이 문을 통해 하부층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복잡한 기계 설비를 터널 전체에 분산 배치하는 대신 지하에 특정 터널 구간 내에 집중 배치한 것입니다. 길이 18km에 달하는 페르마른 해협이 단 89개의 터널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실 겁니다. 즉, 각 구간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다는 뜻이죠. 네, 한 구간의 길이는 무려 217m나 됩니다. 터널 구성 구간 양끝에 보이는 격벽은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죠. 비록 임시 구조물이지만 수중 작업 중에도 구성 구간이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히 막아줍니다. 가장 큰 의문은 이 거대한 구조물인 격벽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터널 구간 제작에 이 격벽들을 재사용해야 합니다. 격벽을 제거하려면 터널이 입구와 출구 포털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죠. 구간 설치 작업이 진행되어 이 단계에 이르면 흥미로운 기계인 BLRT가 등장합니다. 이 기계는 포털을 통해 진입하죠. 이제 BLRT는 4개의 다리로 안정적으로 서 있습니다. 진정한 마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계는 팔을 사용하여 격벽을 들어올리고 회전시킵니다. 회전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격벽이 인근 격벽과 충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LRT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정밀하게 제작했습니다. 이 2개의 유압 피스톤은 이 메커니즘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죠. JLC CNC 웹사이트가 이번 실험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곳에는 4축 및 완전 5축 가공이 가능한 600대 이상의 CNC 기계가 갖춰져 있죠. CAD 모델을 완성한 후에는 재질을 지정하고 주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모델에 문제가 있는 경우 JLC CNC의 전문가 팀이 문제 해결을 도와줍니다.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상자를 받았는데 가공 품질을 보죠. 이 피스톤이 실린더에 얼마나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죠. 와, 2 피스톤을 동시에 작동시키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격벽이 90도 회전합니다. 하단 피스톤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죠. 여기 작은 삼각형이 보이죠? 실린더는 이곳에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이 팽창하면 격벽을 밀어내며 회전시킵니다. 또한 이 지점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는 실린더가 아래쪽으로 회전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격벽은 90도 회전을 완료하죠. 이 작동 과정에서 상단 피스톤은 길이가 줄어듭니다. 즉,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회전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 기계는 BLRT가 있는 격벽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된 격벽들은 트레일러에 실려 트레일러는 되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모든 격벽이 제거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200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해 하실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의 제작과 운송이야말로 페르마른 해협 프로젝트의 진정한 혁신입니다. 페르마른 해협 고정 연결로 프로젝트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타설 시설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타설 시설은 덴마크 롤란드 섬의 레드 비하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무려 150헥타르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축구장 300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단일 터널 구간에 사용되는 철근의 양은 압도적입니다. 이 모든 철근의 길이를 합치면 약 350km에 달하죠. 재사용 가능한 거푸집을 사용하며 이 거푸집을 지탱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비계와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일부 거푸집은 유압식으로 작동하기도 하죠. 철근과 거푸집 배치가 완료되면 빈 공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를 기다려야 하죠. 이 과정이 끝나면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간의 길이는 약 24m입니다. 각 터널 요소의 길이는 217m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핵심은 유압식 스키딩 시스템을 이용해 이 작은 요소를 선로 위를 따라 앞으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이 밀리기 작업을 수행하는 유압식 기계를 살펴보죠.
구간이 해당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동하면 같은 위치에서 다음 타설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종 터널 구간의 길이는 9단계에 걸쳐 완성됩니다. 전체 제작 과정은 거대한 온도, 습도 조절 시설이 갖춰진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엄격한 품질 관리 덕분에 콘크리트 구간의 수명은 120년으로 보장됩니다. 콘크리트 구간 내부에 거대한 탱크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죠. 이 탱크의 용도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제 뒤에서 사람들이 모여 축하 행사를 하고 있죠? 오늘 2024년 6월 17일 레드비하운 공장에서 첫 번째 터널 구간이 완성되었으며 덴마크의 프레데릭 10세 국왕께서 이를 공식적으로 개통하고 계시네요. 국왕 곁에 타임캡슐 상자가 보입니다. 이 상자는 덴마크 쪽 입구 근처에 매립될 예정입니다. 타임캡슐 안에는 국왕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 지역 어린이들의 그림,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을 건설한 작업자들의 메시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터널 구간이 정말 거대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경화되면 터널 구간의 양 끝을 격벽으로 밀봉합니다. 터널 구간이 준비되면 인접한 수로에서 물을 끌어와 저수조를 채우죠. 이 격벽들은 터널 구간 내부가 건조하고 공기로 채워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콘크리트 구간은 밀폐되었을 때 물 위에 뜨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부력의 원리를 영리하게 활용한 것이죠. 저수지에 물을 채우는 동시에 내부 밸러스트 탱크에도 물이 부분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를 트리밍이라고 합니다. 트리밍 없이 저수지에 직접 물을 채우면 요소는 물에 뜨겠지만 똑바로 뜰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밸러스트 탱크를 영리하게 채움으로써 요소는 완벽하게 똑바로 뜨게 되며 필요한 정확한 침수 깊이도 확보됩니다. 한 개의 터널 요소 무게는 73,500톤에 달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통해 운송할 수 없죠. 일단 물에 뜨게 되면 이 거대한 터널 요소들은 예인선에 의해 수조 밖으로 견인됩니다. 요소의 상단 표면은 수면보다 불과 30cm 위에 위치합니다. 요소들은 먼저 작업 항구로 견인되죠. 작업 항구에서는 페르마른 해협의 주역인 IVY가 터널 구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페르마른 해협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맞춤형 폰툰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 구간을 IVY에 인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터널 구간의 다음 밸러스트 탱크, 즉 콘크리트 밸러스트 탱크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이 탱크들은 구간 내부에 숨겨져 있죠. IVY의 구조물을 고정시킨 후 엔지니어들은 이 콘크리트 밸러스트 탱크를 채웁니다. 이제 구조물은 너무 무거워져 양부력을 잃었지만 IVY와의 연결 덕분에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겠죠. 이제 IVY와 구조물이 함께 침하 현장으로 향하는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터널 구조물을 해저에 설치할 예정이죠. 이 터널 구간을 설치하려면 해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저를 완벽하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파내고 기초를 철저히 다져야 하죠.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심해에서 일을 해냈을까요? 이 거대한 준설선들은 터널 공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거운 터널 구간 설치에 필요한 해저 지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클램쉘 준설선이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토사는 후방 흡입식 호퍼 준설선에 의해 준설되었습니다. 이 준설선들은 퇴적물을 제거하고 해저 지반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조성합니다. 터널이 놓일 수 있도록 매끄럽고 평평하며 단단한 표면을 만들기 위해 자갈과 같은 입상 자재를 트렌치에 깝니다. 프레데릭 10세 국왕이 준공식을 거행한 터널 구조물이 2026년 5월 6일 성공적으로 수중으로 침하되었습니다. 침하 작업은 14시간에 걸쳐 완료되었으며 전 과정은 IVY가 완벽하게 통제했죠. 부유식 폰툰조차 해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간이 정확한 위치 위에 제대로 배치되면 엔지니어들은 스트랜드 잭을 작동시켜 구간을 수중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단계에서 구간은 더 이상 부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남은 과정은 계류 로프를 이용한 정밀한 정렬이며
표준 구간의 실제 침설은 약 2년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특수 침설선인 IVY의 기술적 문제와 시험 요건 때문이죠. 이 애니메이션은 다양한 터널 구간이 어떻게 추가되고 공사가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특수한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죠. 방금 본 터널 기술은 수중 터널이라고 불립니다. 페르마른 해협 터널은 스캔메드 회랑의 미완성 구간이죠. 현재 코펜하겐에서 함부르크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데는 4시간 반에서 5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터널이 완공되면 이동 시간은 단 2시간 반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미완성 구간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죠? 현재 이 연결 구간에는 페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페리를 이용한 이동 시간은 45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며 여기에 페리 터미널에서의 체크인과 대기 시간으로 15에서 30분이 추가로 필요하죠. 페르마른 해협 고정 연결 구간이 완공되면 이 이동 시간은 자동차로 10분, 기차로 단 7분으로 단축될 것입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왜 엔지니어들이 이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다리 건설 방안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최초의 제안은 다리, 그것도 현수교였습니다. 만약 이 제안이 승인되었다면 이 웅장한 현수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제안은 기각되었을까요? 페르마른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로 연간 약 4만 2천에서 7만 척의 선박이 지나갑니다. 엔지니어들이 다리의 경관을 매우 넓게 설계하더라도 선박 충돌은 여전히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다리를 건설하려면 65m의 수직 여유 높이가 필요했죠. 반면 터널의 경우 항해 위험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터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교량보다 훨씬 적죠. 교량은 경관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터널 건설을 위해서는 거대한 도랑을 파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은 대체로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저절로 그 자리를 되찾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사도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리의 전반부는 오르막 경사로 되어 있죠. 대형 철도 운행 환경에서 1%에서 1.5%의 경사도조차도 상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다리는 해발 65m 이상에 위치해야 하므로 경사도가 상당히 가파른 편이었죠. 무거운 화물 열차가 1.2%의 경사의 다리에서 정차해야 할 경우 다시 출발하려면 막대한 견인력이 필요하며 심지어 차륜 미끄러짐의 위험까지 있죠. 터널의 후반부에도 오르막 경사가 있지만 터널의 최저 지점은 해수면보다 불과 40m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로 인해 경사도는 훨씬 완만해졌죠. 자, 여러분은 왜 엔지니어들이 채널 터널처럼 TBM 터널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심 최대 30m인 이곳에서는 TBM 터널을 건설할 필요가 없었죠. TBM 터널은 수심이 더 깊은 지역에서 주로 선호됩니다. 페르마른 해협과 같이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는 수중 터널 공법이 실용적인 해결책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흥미로운 의문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침수 작업 후 작업자들은 어떻게 터널 구간으로 진입할까? 현재의 구간 형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죠. 비결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작업자들은 구간이 만들어지고 포털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이제야 비로소 작업자들은 터널 안으로 들어가 남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BLRT의 도움으로 그들은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덴마크 로드 비하분에 위치한 주조 공장은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구조물을 주조하는 데 거의 1년이 걸렸지만 현재 이 공장은 몇 주마다 구조물 하나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덴마크 프로젝트 발주사인 페메른 AS와 덴마크 및 독일 정부는 이 터널이 2029년에 개통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정을 지키기 위해 레드 비하운 공장은 24시간 연중 무휴로 공사를 진행해왔죠. 그러나 터널 구간을 해저에 침설하는 과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맞춤형 침설선인 IVY호가 시험 및 승인 단계에서 약 24개월의 지연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많은 업계 전문가들은
터널 구조물 자체는 완공될 수 있겠지만 실제 통행 개통은 2030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완공되면 페르마른 해협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중 터널이 될 것이며 이는 유럽에 있어 획기적인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 터널의 개통일과 터널을 통과하는 즐거운 여정을 함께 기대해 봅시다. 떠나시기 전에 CNC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jlccnc.com 웹사이트를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안녕히 계세요.